자, 오늘은 총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학에 관련된 역학, 자, 물리학 원에서에 해당하는 내용만 다루는 거죠. 물리학 원에서 이 역학에 관련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리학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1차원 운동만 다룬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1차원 운동. 1차원 운동이라는 얘기는 바로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직선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선 운동이다 보니 오른쪽 아니면 왼쪽, 그래서 플러스 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어떤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원 운동. 자, 이럴 때 이 운동에는 그러면 과연 무슨 운동이 있느냐? 자, 운동의 정의부터 내려야 되겠죠. 운동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이러한 상황. 이거를 우리가 운동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물리학에서. 시간에 따라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과학은 가만히 있는 과학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라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물리학 원에서의 과학은 변하는 과학이에요. 즉 위치가 변하는 과학, 즉 운동이라는 것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은 또 어떤 종류가 있냐? 딱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운동의 종류는 등속도 운동과 등속도 운동, 또 하나는 등가속도 운동. 자, 규칙적인 운동이 딱 요 두 가지로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규칙적인 두 가지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물리량을 또 약속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즉 운동의 상태를 설명하는 물리량, 그걸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속도. 자, 그런데 이 운동 상태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럼 속도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변화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변화하는 정도도 뭔가 하나의 어떤 숫자를 통해서 이 자연현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싶어서 약속한 물리량이 바로 가속도가 되겠죠. acceleration, 가속도. 자, 다시 한번 크게 정리를 하자면 T, S, V, A 요 네 개를 가지고 이 네 가지 물리량을 가지고 이 운동을 어떻게 상태가 어떻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설명에 이제 굉장히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너네는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수 있니?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또 이동 거리와 그 다음에 변이도 구별할 수 있니?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얘가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적인 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니? 평균의 어떤 개념들, 뭐 평균의 속도 또는 속력 또는 뭐 가속도,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평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니? 자, 그 다음에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얘는 또 어떤 운동 상태가 될 거니 하는 운동을 예측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 예측에 필요한 것은 특정한 시간에 위치가 어디니? 속도는 어떻게 될 거니? 얘는 가속도가 얼마라고 해야 되겠니? 거꾸로 이런 가속도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되겠니? 이런 속도를 가질 때 몇 초에 또 어느 위치에 가 있겠니? 그런 위치에서 또 몇 초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났겠니? 이제 예측에 대한 상황을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가장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래프 해석이죠, 그래프. 그래프는 두 물리량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그 관계 속에서 규칙성이 나오면 그 규칙성에 따라 우리가 이런 예측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VT 그래프를 자꾸 그리려고 ST 그래프가 나오면 VT 그래프 그리려고 하고 AT 그래프가 나오면 VT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우리가 물체가 등속도 운동이든 등가속도 운동이든 규칙성을 통해서 이런 예측을 또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예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예측에 보면 그래프상에서 이 두 수의 관계의 수학적인 규칙성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또 등장을 하죠. 한번 불러볼까요? S는 자, 처음부터 첫 번째 공식은 V는 V0 플러스 AT. 자,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수학적인 규칙성대로 움직인다. 적절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얘네들이 전부 다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세 번째 식이든 미지수가 4개예요. 그 미지수 4개 중에 3개가 주어지면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다.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우리가 또 이 등가속도 공식을 알면 또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물리량 요 4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이런 질문들을 한다. 혹시 여기에 또 다른 숨은 질문들 또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앞에 가서 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또 짚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운동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근원적인 걸 또 한번 쫓아가 보는 거. 왜 등속도 운동하고 어떨 때는 등가속도 운동하느냐. 자, 이 운동에 대한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의 이제 핵심 내용은 우리가 운동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운동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뉴턴의. 모든 물체들의 운동들은 다 규칙성대로 움직인다. 어떤 규칙성? 바로 F는 ma대로 움직인다. 물리학 법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있으면 조건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자, 우리가 이런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가속도를 얻어내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렇게 3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관성의 법칙. 자세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긴 하고 여기에 핵심은 F가 뭐 할 때? 0이다 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F는 R자임이 0이다 라는 얘기예요. 힘이 여러 개가 작용하더라도 R자임이 0이라고 한다면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변화? 운동의 변화. 운동의 변화라고 해야 되겠죠. 운동의 변화가 없다.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고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바로 이 F는 ma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은 R자임이 작용을 하면 운동에 규칙적인 변화가 있다.
이 알짜임이 뭐 할 때 뭐 일정하게 이렇게 작용한다면 이제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런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작용하는 힘, 이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도대체 물체에 이런 힘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용, 작반의 법칙. 줄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핵심은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 알짜힘을 구하는데, 이 알짜힘 속에는 수많은 힘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점점점점. 자, 이런 알짜힘 숨은 힘들은 항상 뭐 할 때 상호작용하는 힘의 형태로 나타난다. 상호작용. 절대 하나의 물체에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려면 또 다른 물체와 뭔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인터랙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A가 B를 뭐뭐 하는 힘이 있다면 반드시 B도 A를 뭐뭐 하는 힘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 관계를, 자리 바뀌어 있는 요 관계를 하나를 작용이라고 하면 하나는 반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런 숨은 힘을 찾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자, 물체가 접촉되어 있어요. 서로 간에 숨은 힘이 작용할 수 있겠네. 실이 연결되어 있어요. 장력이 작용하겠네. 그 다음에 공중에 떠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겠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키워드, 그 근본 원리가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중력 이렇게 나오면 중력은 무게는 무게 mg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중력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럼 뭐 생각해라? 장력을 생각해보고, 공중에 떠 있다? 이거 중력했죠. 그 다음에 물체가 접촉되어 있다? 서로를 밀거나 당길 수도 있다? 그러면 A가 B를 뭐뭐 하는 힘이 있다면 숨은 힘 B가 A를 뭐뭐 하는 힘이 서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에 의해서 힘이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생겨날 거다. 이런 숨은 힘을 찾고 그거의 알짜힘에 의해서, 서로의 상관관계인 알짜힘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 가속도 운동에 따라 다시 돌아와서 어떤 속도를 가질 거다, 어느 위치에 있을 거다, 몇 초가 있을 거다, 몇 초가 지났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제 충격량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충격량. 자, 충격량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충격량 I를 뭐로 정의 내렸다? F 곱하기 T. F 곱하기 T로 정의 내려서 여러분들 F는 MAT라고 했더니 가속도 A식에다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한번 다 써볼까요? T의 델타 V, T 약분했더니 M 델타 V가 나오네요. 그래서 FT의 정의가 MV-MV0 요거를 나중에 이제 뭔가 나중값과 처음값의 차이가 바로 작용한 힘 곱하기 작용한 시간의 값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 내리는 게 좋을까? 요거를 운동량이라고 정의 내리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 얘는 뭐 처음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의 뭐다? 서로 뺐으니까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동량의 개념이 약속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요거를 이제 바로 한번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일의 개념을 가볼게요.
누군가가 힘 곱하기 시간을 했어? 나는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한번 해봐야지. 그럼 이거를 뭘로 정의를 내릴까? 일단 F는 MAS. MAS를 쭉 풀어서 써보니까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으로 나오더라. 요거 AS에 뭐 대입한 거예요, 여러분?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대입한 거죠. 이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 3번 공식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정의 내릴까? 이거를 에너지, 그 중에서 속도를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얘는 뭐 운동 에너지, 처음에 운동 에너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면 돼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 내리자? W라고 정의 내리자. 얘는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 내리자. 뭔가 충격량하고 일의 그 내용이 뭔가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FT, FS. 이거 운동량이라고 하자. 이거 운동 에너지라고 하자. 뭔가 좀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여기 충격량 뭐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이런 것들도 써먹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아직 물리량이 다 끝나지가 않았네요. 여러분, 이 일 쪽에서 또 항상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서 아무리 일을 해봐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 즉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는 동안에 일을 한 거라든가 탄성력에 작용하는 동안에 일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에너지 형태로 표현을 하죠.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MGH.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까지 나온 물리량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물리량 다시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뭐 있었는지. 형광펜으로 한번 밑줄 긋고 가볼까요? 이건 지우개고 형광펜. 자, 형광펜 노란색으로 여러분 물리량 T, S, V, A 원인이 되는 F는 M, A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F는 MA, 충격량 I, FT, 운동량 MV, P, W, FS,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 MGH, 2분의 1 KX 제곱. 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물리량이 총 몇 개일까? 뭐 많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좀 적어볼까요? 물리량. 우리가 한 모든 물리량 또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리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느껴보셔야 돼요. 시간에 따라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힘, 보통 질량은 이제 주어지죠. 이렇게 M. 그래서 충격량이 얼마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일을 얼마 받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냐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냐. 오라? 진짜 별로 없죠?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1개 물리량밖에 없네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관계식들이 또 T와 S를 통해서 V를 정의 내리고, 자, 공식 아닌 공식을 또 한번 적어볼까요? 서로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 V는 T분의 S. 자, T와 V와의 관계를 통해 가속도 A. A는 T분의
델타 V. 자, F와 요 세 개의 관계를 통해서 F는 ma라는 식. 자, 충격량 I는 F와 여기 앞에 있는 시간 t, I는 ft. 자, 운동량 P는 질량과 속도와의 관계 mv. 자, 일은 W는 F와 여기 있는 이동거리 S, W는 fs. 자, 운동에너지 어떻게 정의 내렸죠? 운동에너지, 자, 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 그리고 제곱이죠.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 자,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두 개가 있죠. 2분의 여기는 mg h,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자, kx 제곱. 자, 이렇게 다 써놓고 나니까 정말 별게 없죠, 여러분. 여기 역학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앞 부분에서 이 디테일한 것들을 몇 가지는 적어봤고요. 이 뒤부터 디테일한 것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선생님 따로 적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는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역학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